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점장 솔우주인입니다. 요즘 제가 국민청원을 좀 자주 보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민청원 내용, 최근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알씨님들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 순환계 치료비 정말 필요한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암제 급여화 청원글이 항암제를 급여화해달라는 이 청원글이 지금 최근에 3개가 올라왔습니다. 8월 6일 리브리반트, 8월 12일 날 레테브모,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투키사. 저는 이 청원글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처음 보는 이 약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청원글을 보면서 이 약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정말 제가 지점장을 하면서 정말 표적항암제 많이 교육을 했지만 진짜 처음 보는 약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브리반트 8월 6일 날 올라온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해달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025년 1월 달에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2022년에는 2차 치료제로 국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가 났고요. 그러나 이게 당연히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비급여죠. 1회 치료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치료 초기에는 되게 집중해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에 4번 투여하면요. 이것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EGFR 엑손 20 이 삽입 돌연변이로 진단을 받고 현재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표적 치료제는 바로 리브리반트인데 1년에 약값만 1억 5천이 소요된다라는 이 청원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한 달이면 3천, 1년이면 약값이 1억 5천이다. 이 폐암 엑손 20 환자들은 리브리반트가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 부담으로 치료조차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다행히 이거는 정맥 주사니까 입원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원 의료비가 실손에서 최대 얼마입니까? 5천. 2달, 3달이면 다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막대한 비용을 일단은 수천만 원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건보 제도, 약가 규제, 경제적 요건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죽어가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다라고 정말 절절하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원인은 리브리반트 이 약이 급여가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청원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심사가 되고 실제로 이게 2025년 4월에 급여 심사 중인데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급여화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청원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고객, 우리 알씨님 고객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그런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나는 또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권 분석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신약은 계속 개발될 거고요. 환자들의 한숨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때 가입할 껄껄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레테브모라는 건데요.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8월 12일 날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폐암 치료제, RDT 변이 폐암 치료제입니다. 아까 전에는 앱손 25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둔 가족이라고 밝힌 우리 A씨는 어머니의 암은 RDT라는 희귀 유변자 변이를 인한 것으로 약이 딱 한 개밖에 없답니다. 레테브모. 그런데 이거는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하네요. 한 달 약값이 800만 원. 아까 전에 리브리반트랑 똑같네요.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치료를 못하고 있다. 아들 입장에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들이 국민청원에 올려서 빨리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폐암 환자의 1%에서 2% 정도만 RDT 유전자 변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해줘야 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1, 2%만 걸리는 암 환자일 경우에는 급여가 되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레테브모가 뭔지 보면 2022년 3월 11일 날 국내에 식약 허가를 최초로 받은 건데요. RDT 폐암 표적 항암제 중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아주 좋은 항암제라고 합니다.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고요. 단지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맥 주사가 아닙니다. 1일 2회 2정씩 복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 먹듯이 먹는 겁니다. 통원이라는 거예요. 처방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와, 그럼 이거 실손에서도 보상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보상 참, 국내 허가상을 보면 하루 2회 지속적 복용이 기본 원칙이고요. 한번 처방할 때마다 4주 분량씩을 처방합니다. 800만 원을 내야 약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한 2주를 처방한다고 하네요. 이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된다. 내성이 생길 때까지. 아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청원 글입니다. 9월 2일 어제, 지금 촬영 기준 어제요. 네이버 연예 부분에 메인 기사로 실렸습니다. 원더걸스 유빈 아시나요? 유빈 언니가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뇌로 전이됐다라는 건데요. 약간만 2억이랍니다. 궁금했어요. 이 기사를 보고 뭔가 했더니 또 처음 보는 약이에요. 투키사라는 약입니다. 경구형 약입니다. 이것도 알약 먹는 거예요. 알약이 비싸네요. 정박주사보다. 팔로워가 무려 47만 명입니다. 47만 명이나 있는 유빈 이 연예인이 제일 고정으로 이 글을 해놨어요. 지금 좋아요만 15,000개가 달렸는데 되게 파급 효과가 크죠. 이게 지금 9월 2일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청원이 35,000명이 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청원 좀 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답니다. 5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24년에는 뇌까지 전이됐습니다. 야, 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약 때문입니다. 연예인 돈 걱정을 하는 거 아니라지만 얼마나 급박하면 47만 명 되는 이 팔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겠어요. 정말 누구나 이해되는 상황인데요. 이 언니는 허투양성 유방암입니다. 허투양성 유방암에 잘 듣는 표적항암제가 뭔지 아십니까? 엔허투라는 약인데요. 이 엔허투도 급여가 되기도 하고 비급여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유빈 언니는 엔허투 처방을 계속 받아오다가 그래서 오래 살았겠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3, 4년 이후 지난 다음에 NO2에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NO2에 내성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제 허투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NO2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허투 양성 내전이 유방암 환자에게 투키사가 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8월 27일 날 청원이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 유방암 환자 남편이자 7살 딸의 아빠입니다라고 쭉 올려주셨습니다. 약값만 2개월에 3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지금 좀 전에 봤던 2개의 약보다 이 약이 훨씬 비싸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리반트, 레테브모, 지금 봤던 투키사. 청원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국민 호소밖에 없는 거죠. 언제 이게 급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국민청원 3개를 보고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청원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리고 이러한 고가의 치료제는 없어질까요? 아니면 더 많아질까요? 너무나 결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으로 돌아가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 여기서 알씨님들이 고객한테 제안해야 될 건 뭘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국민청원,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은 공감을 해주고 국민청원도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급여 약을 급여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급여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보험 설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내가 위암 초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비 200만 원 받은 들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바로 완치됐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암보험 들지 마. 수술 받으면 20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실손이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고가의 치료가 들어가는 이 상황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 시에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 중 어느 쪽을 집중 보상받게 만들어줘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냐. 이러한 국민청원에 글을 안 올리고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설계하는 방향은 세워져야 되겠죠. 제가 한번 51세 남자 10년고지형 내돈내산 설계를 했는데 이걸 보고 한번 알씨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진단비 3천에 유산 600만 원 설계했는데요. 만약에 이 고객처럼 폐암에 걸린 환자다. 좀 전에 그 국민청원 올린 환자 중에 한 분 폐암에 걸린 환자라고 하면 폐암 받자마자 3천만 원 보상받고 끝나는 보험이겠죠. 자, 근데 보험료가 얼마냐면 6만 원입니다. 51세 남자 10년 고지형 제일 저렴한 내돈내산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얼마 받아요? 3천만 원 보상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값이 1억인 그러한 표적항암제를 맞으라고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맞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한번 다르게 설계해봤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계해봤는데요. 일단은
암 하이클래스를 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암특집 100만 원을 넣어줬고요, 메뉴에. 그 다음에 혁신치료비, 어카운트 치료비, 종합병원 암특정 치료비 100만 원에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3천만 원. 그 다음에 중환자실 500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도 급여까지 해주는 게 있고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다 해주는 건 비싸죠. 물론 그걸 넣어주면 좋은데 어차피 표적항암제 급여는 얼마 안 하고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다 충분히 진단비나 아니면 기타 다른 특정 치료비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니 비급여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넣어줬는데요. 보험료를 다 더했더니 얼마냐면 53,817원입니다. 암진단비 3천만 원보다 싸네요. 자, 그럼 여기서 폐암에 걸려서 레테브몰을 투약을 한다라고 레테브몰을 투약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생 먹어야 돼요. 자, 먹어야 되는데 일단 폐암 진단 후 레테브몰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받냐? 10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 암특치와 항암 약물, 그 다음에 어카운트 치료비에서 100만 원하고 비급여 특정 치료비 3천만 원, 그 다음에 항암 방사술 100만 원, 표적 항암 1억 해서 1억 8,310만 원이 나가게 되죠. 이게 첫 해에 내가 받는 겁니다. 진단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특정 치료비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2년차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년차 때 레테브몰을 계속 처방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매일 가서 매월 한 번 가서 4주치를 처방받을 때마다 80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차 때는 일단은 암특치 100만 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이미 사라졌을 거고 하이클래스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5천만 원 한 번 더 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에서 100만 원, 3천만 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과 표적 항암 약물로가 치료비는 한 번 나가면 사라지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네요. 그래도 얼마가 나와요? 8,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10달치 약값은 되네요. 언제까지 나옵니까? 10년 차까지 매년 8,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차에는요. 11년 차에는 하이클래스와 위에 5,100만 원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11년 차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카운트 치료비, 혁신 치료비. 이거는 100세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11년 차부터 100세까지는 3,100만 원을 매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수령 금액은 줄어들지만 이렇게 매년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 약을 처방하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국민청원 3개를 받는데 우리 알씨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설계를 고객들한테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설계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입자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지만 최소한 비급여 치료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이렇게 풀 세팅 해놓고 여기에 여력이 된다면 급여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암특치를 100만 원을 500만 원, 500만 원을 1000만 원을 올리면서 설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단비 5천만 원 있는 고객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포기하고 이렇게 넣는 것도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암일 경우에는 진단비 2, 3천만 받으시고요. 이렇게 유방암, 사기, 폐암 환자일 경우에는 수억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주려면 기존의 진단비를 좀 조정해주는 플랜은 매우 효과적이고 우리 알씨님이 고객들한테 제안할 때도 진단비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야 되지만 진단비보다 치료비, 특히 비급여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알씨님들 암 진단비와 치료비, 보험료 비교 같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선택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16분이 지났는데요. 특정 순환계 치료비, 요거는 다음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이 100개가 달리는 순간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알씨님들 이 3개의 약 외에 국민청원에 올라온 약들이 있다면 혹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알씨님들이 그 약을 검색해 보면서 영업활동할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비급여 약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알씨님들 알고 있는 지식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00개 달리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연이었습니다.